이 일부분은 이전에 프린트로 시켰던 데라서 여러분들이 막 엄청 어렵게 막 너무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이거 보시면은 원뿔인데 여기서부터 채워지니까 물도 원뿔 모양으로 계속 담기고 있죠. 그래서 원래 그릇의 모양과 물의 모양이 역시 원뿔 대 원뿔로 닮음을 이루고 있다. 자, 닮음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가 높이의 3분의 1이래요. 그럼 닮은 비는 항상 길이에 대응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길이에 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 지금 담겨진 물과 그 다음에 그릇 전체로 봤을 때는 1대 3이다. 근데 우리가 물의 양이라는 거는 길이 개념도 아니고 넓이 개념도 아니고 부피 개념이죠. 그래서 부피의 비로 봤을 때는 1대 3의 세제곱이니까 1대 27이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1만큼 채우는데 10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에 27만큼 채우는데 270초가 걸리나 보다 하고 그냥 270초 갖고 정답을 찍으시면 아마 답이 틀렸을 겁니다. 왜냐면 그 문제는 이렇게 채우는데 10초가 걸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득 채우는데 얼마가 더 걸렸냐 이거니까 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나 더 걸리는가. 그러면 10초까지 채운 건 맞고 이 27이라는 거는 이제 0부터 끝까지 다 채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서 260초를 정답으로 이야기하셔야겠죠. 그래서 60으로 나누시면은 4까지가 나누어 떨어지고요. 4로 묶이고 나머지 20초가 되니까 이제 어떤 것이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렇게 더 걸리는 걸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채운다면 얼마나 걸리는가일 수도 있으니까 국어적으로 문장들 끝까지 활용 문제들은 문장을 좀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768 봅시다. 그래서 구 모양의 풍선에서 서서히 바람을 빼서 지름의 길이가 처음 풍선 지름의 길이의 5분의 4의 9가 되도록 하였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풍선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람을 빼니까 풍선이 줄어들고 풍선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처음에 5분의 4에 해당을 한대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1대 5분의 4라고 닮은 비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냈을 때 처음과 그 다음에 바람 빠지고 난 후는 5대 4겠죠. 닮은 비 자체는 5대 4. 그런데 그걸 부피의 비로 보자면은 항상 세제곱 대 세제곱이다. 5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960이라는 힌트가 앞에 건지 뒤에 건지 잘 보셔야겠죠. 처음 풍선을 이렇게 되도록 했더니 바람을 빼서 더 작게 만들었더니 960이래요. 이게 지금 960입니다. 처음에 부피는 얼마였을까? 이거 물어본 거죠. 바람 빼기 전에. 그래서 x대 962 5의 세제곱. 자, 이 세제곱을 기껏 써놓고 갑자기 세제곱 동일하니까 약분하자. 말도 안 되는 풀이에요. 5를 3번 곱하시면 125고요. 4를 3번 곱하시면 64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이 상태에서 서로 소예요. 더 이상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아무래도 960 곱하기 125를 한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당장에 그걸 하진 마시고 일단 64x는 960 곱하기 125로 써놔. 그 다음에 내가 x 구하는 게 목표라면 양변을 64로 나눌 거잖아요. 그럼 분모에 64 갖다 놓고 얘네들을 적당한 숫자로 계속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 64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에 96도 그렇고 32의 개수란 말이죠. 32로 나누시면 2가 나오고 여기 30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2랑 30 다시 약분하시면은 여기가 15가 된다.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계산하고 64로 나눠야지 계산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약분을 이용해서 가까운 숫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25 곱하기 15 이런 정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5, 1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125, 그 다음에 1, 2, 5 이렇게 있죠. 5, 7, 8,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처음 부피는 1875 세제곱센티미터. 부피니까 당연히 좀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겹치는 문제들 위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771로 넘어갑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구 모양의 쇠굿을 한 개를 모두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4cm인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구 모양의 쇠굿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몇 개인지 이거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죠. 그러면 내가 이거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 건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쇠구슬이 좀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냥 차흙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동글동글 큰 덩어리를 떼서 균일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큰 구랑 작은 구의 일단 닮은 비는 당연히 반지름 길이의 비입니다. 그래서 4대 1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 부피의 양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넓이도 길이도 개념이 아니라 부피 개념이죠. 양을 따지는 건 항상 부피입니다. 그래서 4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16에다가 4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64.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양 자체로는 봐서는 64대 1이니까 얘를 64등분하면 얘 하나. 그러니까 작은 거 64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 64개가 모이면 얘랑 부피가 같다는 뜻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만들 수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작은 거의 건널비의 합은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쇠구슬 한 개의 건널비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보는데 일단 건널비의 비는요 넓이의 비와 마찬가지로 그냥 제곱 대 제곱 닮은 비를 제곱 대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사실 우리는 건널비 구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공식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로 다 설명해 드렸어요. 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4파이고요 64파입니다. 그죠? 4파이 r 제곱고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는 그냥 넓이 자체로는 16대 1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를 보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 자체는 비교하면 16대 1, 당연히 얘 건널비가 당연히 더 넓겠지만 이거가 64개 있을 때 싹 다 더해보래요. 그러면 이 건널비의 비뿐만 아니라 몇 개인지를 곱해줘야겠죠. 큰 거는 한 개고요 당연히. 한 개. 작은 거? 그걸로 64개 만들 거라며. 이 개수를 곱해준다. 실제 건널비에 비해서 1짜리가 64개 있고 16짜리는 1개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6대 64니까 1대 4고요. 문제에서 합이 요거 큰 거 하나에 몇 배냐 물어봤으니 답은 4배. 왜냐면 다시 한번 문제를 읽은 이유는 주어랑 이거 순서에 따라서 답이 4배일 수도 있고 4분의 1배일 수도 있고 항상 이게 자연수로 나오는 건 아니죠. 4분의 1배도 말이 되니까. 그래서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뭘로 뭐를 나눠야 되는지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봤어? 혹시? 피자에 대한 굉장히 감명 깊은 수업을 했는데 곧 다가오네요. 다음 주네요. 요즘도 주고받죠?
어렵게 구하는 제품이 아니니까. 그냥 막 편의점 가면 다 있으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뭐 좋아해? 누드? 나는 개인적으로 아몬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아몬드 양이 너무 없어? 그건 맞습니다. 나 진짜 갑자기 생각하니까 저도 학생인 시절이 있겠고,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앉아있고 저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학원 선생님이 이제 빼빼로를 여기다 이렇게 많은데 다음 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팝콘을 하나씩 줬는데 오늘 아니니까 네, 하나씩 줬는데 빼빼로를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거를 세봤는데 만약에 많이 먹고 싶다, 오리지널 골라라. 자기가 세봤는데 한 2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아몬드는 세봤자 9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약간 근데 내가 비교해본 적은 없어. 근데 나는 그걸 비교해본 적은 없지만, 자, 뭐 아몬드는 논외로 치고요. 오리지널 지금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스키니라고 포키 있잖아요. 포키, 사실 빼빼로가 포키 따라 만든 거긴 하거든요. 롯데제과에서. 그러니까 포키 극세라는 포키 오리지널도 있고 포키 극세도 있어요. 머리 되게 얇아요. 약간 샤프심 같은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끝에 여기 과자 있고 조금 이렇게 묻어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스키니는 어떤 느낌이야? 이 정도?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약간 이렇다고 생각하면 된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가격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과자 회사에서 일단 좀 중량 있잖아요. 몇 그램짜리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과자 봉투에 이렇게 보면 다 써있는데, 이게 지금 그램수를 재봤을 때 다 동일하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나 이거 예전에 한번 몇 그램인지 이렇게 사도 있었는데 둘 다 한 24g이라고 볼까요? 24g 들린 것 같긴 한데 좀 더 키워볼까? 120으로 할까? 24g 말이 안 되는 거. 한 개당 몇 g이라고 칠까?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얘네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얇기 있잖아? 얇기는 모르겠 높이는 동일하다고 가정할게요. 굉장히 수학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자, 높이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높이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요 얇았으면 요 이렇게 민넓이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넓이 이렇게 과자 부분에 찰 보시면 민넓이가 다르겠죠. 그 민넓이의 차이가 있을 때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우리 계산은 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반지름 의 비가 2대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피의 비가, 이 문제는 내가 사실 이거 닮음일 수가 없거든요. 닮음이라는 건 내가 반지름도 2배 시키면 높이도 2배 시켜야 되는데 이만큼 되지는 좀 곤란하잖아요. 이만큼 되면. 그래서 높이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거라서 사실상 민넓이의 비랑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달고 파는데 하나가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넣을까? 그냥 계산. 이거 내 20개. 근데 이게 같은 중량이라면은, 물론 당연히 이건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얇은 건 80개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둘 다 똑같이 89g이에요. 89g 중량 양은 똑같아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게 부피가 그램이 똑같아. 가격도 똑같아.
내가 초코를 더 많이 먹고 싶다면 무엇이 더 이득일까? 라는 그런. 이게 과자 개수가 선생님 이게 4개짜리가 20개고요. 1개짜리가 80개면은 과자 양이 똑같으니까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럼 초코의 양이 차이가 없냐 이거지. 말로. 어? 초코의 양은 이게 여기 그냥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자 초코는 부피야? 초코는 부피야? 봐봐 이거 풍당 퍼뜨려서 초코는 건널비 아닐까? 아무래도. 자 그러면은 이 원기둥을 봤을 때 이 부분 얘의 길이 곱하기 이 막대의 높이라고, 그지? 얘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가 건널비 옆넓이잖아. 과자는 부피겠지만 과자는 이게 통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초코가 퐁당 빠지는 아무래도 건널비에 가깝지 않을까요? 건널비에 가까운데 얘가 지금 그 건널비의 비율이, 아까 내가 반지름 길이를 극단적으로 2대1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은 밑면 둘레의 길이의 비는 역시 2대1이겠죠. 아무래도 반지름이 똑같다. 근데 높이도 동일해요. 그럼 옆넓이도 2대1이라고. 20개짜리 이 초코가 20개에 초코가 이만큼 묻었어. 초코 40. 한 초코 80개 막대 과자에 초코가 1만큼 묻었어. 초코가 80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초코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얇은 걸 먹는 게 좋아. 내가 지금 빼빼로 그거 무슨 조사해 올 거야. 작년에 했었는데 그새 까먹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굉장히 감동해요.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은 얇은 거 사주세요. 나거든 그게. 나는 두꺼운 거 오리지널 안 먹어. 무조건 초코를 위해서 얇은 거. 근데 그 얇은 거 보면은 과자 양이랑 초코 양이랑 거의 똑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굉장히 저번 시간에 의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맛있는 과자 생활을 하시고. 자, 772 볼게요. 그래서 뭔가 양에 대해서 따지는 건 다 부피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기둥 모양의 두 컵 AB는 닮은 도형이라 그랬고 반지름의 길이가 밑면 반지름 길이가 9예요. 그러면 닮은 B는 2대3이겠죠. 하지만 우유를 부었다, 우유의 양이다, 그런 건 전부 다 부피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니까 8대 27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득 채웠을 때 우유를 몇 번 부어야 하는가? 아니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비워놓고 여기 가득 채워서 8, 한 번 더 채우면 8, 또 더해 그럼 16, 세 번 채우면 24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아직 모자라다. 27까지 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유를 몇 번 부어야 되는가, 이게 흘러 넘친다 안 넘친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27을 8 이용해서 채울 건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24까지는 딱 3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죠. 나눗셈식으로 쓸게요. 27 나누기 얘를 했을 때 조금 3이 남지만 그렇다면 3번 부었을 때는 안 되고 적어도 4번은 부어줘야 4번 붓고 이제 좀 남겠지. 쟤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3번 붓고 끝내시면은 가득 안 채워져서 답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770. 자, 776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해서
높이가 21cm인 조각상을 촬영하려고 한다. 근데 사진 속의 조각상의 높이가 4.2cm가 되도록 할 때 뭔 말일까 이게? 자, 바늘구멍 사진기가 뭔지는 알아? 이거 초등학교 과학책에 가끔 나와요. 중학교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보는 뭐 거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렌즈라든지 이런 거는 상이 이렇게 맺혀서 이제 다른 쪽에다가 보여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진짜 그냥 바늘 구멍처럼 구멍 하나만 싹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비췄을 때, 빛을 비췄을 때 이 조각상 A에서부터 B까지가 이게 무슨 조각상이죠? 네. 조각상에 대해서 얘가 보이는 빛이 얘를 타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조각상의 제일 밑에 부분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구멍이 넓지 않아요. 바늘구멍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빛은 얘를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에 맺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진기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상이 거꾸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맺혀 있다가 찍힐 때 다시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내가 실제는 이렇게 조각상이 잘 서 있으면은 이 사진기 안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일로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상이 맺힌다는 건데 여기에도 그러면 그 그림이 이렇게 잘 있겠죠. 여기에.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진기에 있을 때 사진 속의 조각상의 높이가 4.2cm가 되도록 하겠대요. 여기가 4.2cm가 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C, 여기 D라고 되어 있어요. A, B가 21cm일 때 C, D가 4.2cm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괜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대응할 것 같은데 왜냐면 막꼭지각은 원래 각이 같잖아, 그치? 막꼭지각 각 같고요. 이게 수직으로 지금 세워져 있고 문제에서 A, B랑 C, D가 평행하다고 써 있습니다. 평행하네요. 네. 그 그림 다 떼어놓고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선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닮음일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 A, B 성분에서 점 O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달래요. 거리는 어떻게 구해? 내 거리가 뭐 여기 5의 길이 재면 되나? 혹은 5B 길이? 거리는 뭐야? 점과 어떤 직선 및 선분 사이 거리는 무조건 가장 빨리 가야 됩니다. 그쵸? 수직거리. 수직거리 이거 물어보고 얘가 지금 몇 cm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 사진기의 정육면체인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라며 그래서 O 뚫고 바로 그 마주보는 면에 맺힐 거란 말이야. 뚫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랑 마주보고 평행하게 마주보고 있는 면에 갖다가 사진이 맺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cm란 뜻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얘 구해야 하는데 이제 이 서로 이 문제에서 AOB와 COD겠죠. COD가 서로 AA 닮음이고요. 각으로 확인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닮은 B는 내가 원하는 게 얘가 21cm일 때 여기 4.2cm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닮은 B는 대응하는 길이의 B고 꼭지점에서 밑변까지의 높이, 거리 역시도 이 비율과 맞아야겠죠. 이게 X대 D여야 한다. 얘 먼저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210대 40인데 그럼 21로 나누시면 10대 2네, 그지? 5대 1이라는 뜻이죠.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네, 숫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x가 30 나오고요. 이게 네, 문제에서 물어본 조각상과 이 바늘구멍 사이의 거리, 그래서 30cm가 정답이 돼요. 이제 별로 안 추울 것 같아. 더웠지. 내가 더워서. 자, 779 할게요. 자, 축척은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축소된 척도 얼마나 축소된 비율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1대 25만이라는 비례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곧 닮은비가 됩니다. 이거 닮은비예요. 길이의 비예요. 실제는 지금 문제에서 찾아야 되고 지도상에서 쟀을 때 지도에 해봤자 이 종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상에서 여기랑 여기 대치역에서 하티역까지 거리를 이렇게 쟀더니 지도상에서는 4자로 4cm가 나왔어. 근데 실제로는 이 4cm에 25만 배라는 거죠. 영배수가 하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센티미터 갖다 버리지 마시고 25만 배를 하는 거는 센티미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일단 잘 할게요. 연계수를 잘 써야겠네요. 4랑 25 먼저 곱하시면 100이고요. 나머지 0000 쓰시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속 5km로 걸어갈 때 몇 시간이냐고 물었으니까 시속 5km라는 이 힌트를 써먹으려면 얘도 단위를 킬로미터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1m가 100cm니까요. 0을 2개 지우면 미터가 미터예요. 미터. 만 미터. 근데 1km는 1000. 이거는 별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0 3개 지우시면은 10km네요. 그래서 이게 거리죠. 실제 거리는 10km였던 거예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시면 뭐가 된다? 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2시간이 된다. 그 다음에 780. 자, 780에서는 거기 ABC라는 삼각형과 DEF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문제에서 각 B의 크기와 각 E의 크기가 같도록 올려다본 그 각이 같도록 축도를 그렸더니 라고 얘기가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C랑 각 F가 90도니까 AA 닮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실제 건물 높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 AC까지를 일단 구해보도록 할게요. X미터라고 합시다. AC의 거리가 X미터.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 단위가 다를 때는 섣불리 숫자만 갖고 계산하지 마시고 단위를 포함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대응하는 순서에 따라서 쓰자면 BC 대 우리가 보통 닮은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쓸 때 대응하는 거에 맞춰서 BC 대 EF, AC 대 DF 이렇게 비례식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78m 대 2.6cm
xm 대 1.5cm예요. 그러면 이 위치가 맞으니까 단위를 없애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계산이 사실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 가운데의 항의 위치를 서로 바꿔버리시면 네, 단위 걱정 없이 네, 훨씬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다면요. 직각을 낀 이 변 있잖아요. 이 변이 예, 긴 변, 짧은 변 있으면 긴 변, 짧은 변의 이 비율과 요거의 비율과 예, 긴 변, 짧은 변 요거 자체의 비율은 당연히 이렇게 비교해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대 얘, 얘 대 얘 이렇게 비례식을 써도 되고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비례식을 써도 되고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2.6, 1.5면은 지금 26 대 15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26은 네, 여기에 3배를 했을 때 78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x는 15 곱하기 3 해서 45가 된다. 이건 건물 높이가 아니라 AC까지의 거리고요. 얘가 1.6m인 사람이 그 시선에서 봐서 45m 더 간 거기 때문에 실제 높이는 45 더하기 1.6으로 46.6m를 정답으로 쓰셔야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 칠판 봐. 자, 일단 넘기고 책 넘겨야지. 그치? 824번 풀 거예요. 24. 자, 문제에서 A2의 길이를 구하랬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방법은 이게 A, B, C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랬죠?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삼각형 ACB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직각과 마주보는 가장 긴 변이 빗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이거 2의 제곱, 2의 제곱 8인데 제곱해서 8이 되는 정수 있어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8이다? 없지. 왜? 우리 제곱수 1, 4, 9, 16 가는데 없어. 선생님 AC 몰라요? 몰라. 모르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AC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예를 더 갈게요. ACD를 봅시다. 그렇다면 AC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AD의 제곱이다 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 더 써. 그러면은 AC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지만 AC를 제곱해서 8인 건 알죠? 8 더하기 2의 제곱을 해서 이게 AD의 제곱이다. AD의 제곱의 값은 8 더하기 4니까 12예요. 역시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는 모르기 때문에 AD 자체의 길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ADE 삼각형을 보시면 AD의 제곱 더하기 DE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다. 제곱이 10이라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넣어. 12 더하기
BD 역시 길이가 같으니까 2고요. A2의 제곱이 16이다 라고 4씩 더했을 때 규칙적으로가 나오죠. 그러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A2의 길이는 4가 된다. 문제 단위가 없죠. 센티미터 단위가 없으니까 길이 구한다고 해서 냅다 센티미터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826 볼까? 826. 예, 3개의 문제 풀게요. 자, 826 보시면 문제에서 A, B, 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 보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 우리가 배웠던 거야.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이 양옆의 변의 비율이 즉 20대 12가 여기도 만족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각의 이등분선이야. 공식 불러오자. AB 대 AC는 BD 대 DC다. 그러니까 BD 대 DC는 20대 12와 같아서 5대 3과 같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BC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충분히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쓰시고 AC 12, BC 몰라, AB 20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BC의 제곱은 400, 20제곱은 400이잖아. 12의 제곱이 얼만데? 144 빼면 256이네. 256은 16의 제곱입니다. BC의 길이가 16이구나. 근데 그게 5대 3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BD가 10cm, 나머지 DC가 6cm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6으로 해서 더했을 때 16. 네, 그 8분의 5 곱하시면 되니까요. 문제에서 최종 ABD의 넓이인데 2분의 1. 자, BD가 밑변이어서 BD를 10 요거 길이로 밑변 잡을 건데 그럼 높이가 얼마야? 높이는 이미 나와 있죠. 1번 높이 장상. 네. 이 점부터 BD를 이루고 있는 선까지의 거리니까 얘를 높이로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60제곱cm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풀어서 자신만만해 하는 건가?
다음에 8, 2, 7 봅시다. 문제에서 냈다. 이 대각선이 나왔는데 얘 역시 직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은 BDC 보시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 수 있고, 근데 BX랑 CD가 4대 3이래. 그것 말고 하나도 모르겠어서 BC를 꼭 X로 놓을 필요는 없잖아. 4X라고 놓을게요. 4X. 그죠? 그렇다면 그때의 CD는 3X 된다고. 물론 처음부터 X로 놔도 되지만 그러면 CD의 개수가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귀찮아져서 그냥 4X, 3X 가겠습니다. 이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실 때 4x의 전체 제곱 더하기 3x의 전체 제곱은 15의 제곱과 같다. 자, 내가 전체 제곱 이거 강조했어요. 이거 제곱을 풀 때 4도 제곱하고 x도 제곱하고 16x 제곱이라고 쓰셔야겠죠. 마찬가지로 3도 제곱하고 x도 제곱하고 9x 제곱입니다. 이게 15의 제곱인데 귀찮아서 계산 일단 안 할게요. 왜 그러냐? 이 둘 동명이지, 동명. 25. 아, 난 x 지금 좀 구하고 싶은데 마침 양변을 25로 나눠야 해. 약분하죠, 그냥. 네, 그래서 굳이 15 곱하기 15 계산하지 마시고 5 한 번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5 한 번 나누면 여기도 한 번 3이 남는다. 3 두 개 남네. x제곱이 9야. x는 3이겠지. 자, x가 3인데 문제에서 bc 구하라고 했으니까 3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bc의 길이는 4x니까 12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29 보시면 ODC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ODC는 보니까 직사각형일 테고요.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알아야겠네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인데 세로 길이는 여기 OE가 여기 12cm. 이게 세로지, 세로. 그럼 가로 길이를 뭐 OD라든지 얘네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을 알거나 뭐 C2로 구하셔도 되고 C2로 알거나 어쨌든 얘네들 구해야 합니다. 근데 나와있는 13cm 이용하라는 뜻이지. 13cm를 이용하라고 준 거겠지. 어떻게? 얘가 이 4분원의 반지름이죠. 있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찍고 중심을 연결해도 반지름. 그 중에 얘 C. OA의 길이나 OC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OA와 마찬가지로 OC도 13cm입니다. 근데 OC는 13cm 반지름이면서 동시에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인 거죠. 이 C의 길이를 Xcm라고 할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13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X제곱이 169 빼기 144, 25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5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5cm이고요.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니까 60제곱cm가 된다. 할 때 41.
거였죠. 문제에서 BD, 대각선 길이 물어봤어요. 자, 이 그림에서 대각선 길이를 구하려면 BD가 궁금해? 근데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ABD가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15cm인 거 알겠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좀 알아내줘야 BD의 길이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표를 일단 BD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앞서서 AB를 구하는 걸로 가셔야 합니다. AB를 먼저 구해야 답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AB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를 지우고 보시면은 얘 직사각형을 C에서 여기 수선의 발을 그어서 만들 수 있죠.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요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9cm, 6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x라 칭하면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10의 제곱과 같다 해서 x를 구할 수 있게 된다. 100 빼기 36이니까 64고요. x는 8 되겠네요. 여기서 x라는 건 내가 AB의 길이를 둔 거죠. AB의 길이를. 그럼 이제 다 구했다. 나는 사실 BD가 궁금했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15인 거 구했고 8인 거 구했고 이제 여기 구할 차례니까 BD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이다. 계산해야지. 64 더하기 225 289 뭘 제곱하면 289가 나와? 네, 17. 사실 끝이 9로 끝나잖아, 얘들아. 뭔가 제곱해서 뭐 1, 4, 9, 16 이렇게 좀 가다 보면 끝이 9로 끝나는 경우는 3 곱하기 3이나 그래서 7 곱하기 7 얘네밖에 없어요. 그러면 13이 아닌 것 같으면 17로 가야지. 그래서 17의 제곱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BD의 길이는 17cm. 노트를 돌려줘 볼까? 자, 숙제도 완벽하게 다 한 우리 친구들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옆에 살짝 써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껴서 우리는 직각과 마주보는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하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또 어디서 보냐면 직각삼각형과 우리 닮음할 때도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AA 닮음으로 푸는 것들이었죠. 또 어떤 게 있었냐? 내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그릴 건데 쌤
왜? 계획문이 바뀌었는데. 어? 계획문이 바뀌었는데. 개봉이 바뀌었다고? 바꿔. 누구랑 바뀌었는데? 안. 아, 그런 중요한 사실을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저 직각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 3개가 전부 다 닮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얘 제곱은 여기 이 직각에서 찍고 내려왔잖아. 얘 찍고 수선의 발까지 그리고 얘 찍고 다시 빗변 끝까지 이 둘의 곱이랑 같았어요. 근데 이게 닮음인 부분이 저 왼쪽에 있는 것만 닮음인 건 아니니까 역시 이렇게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졌을 때 이쪽의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찍고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역시 이 둘의 곱이 서로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내린 얘의 제곱, 이 높이의 제곱은 내가 찍고 여기 왔는데 가장 끝에 있는 꼭지점들 찾아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둘의 곱이랑 같았어요. 이런 것도 다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사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나 닮음을 모르더라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도 잘 쓰이는 건 넓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넓이에 대한 거 무엇이냐?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의 곱이랑 밑변 높이가 항상 또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밑변이고 얘를 높이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둘의 곱은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84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먼저 읽고 계시고요. 자, 842번 제가 빗금친 AD의 위치를 구해달래요. 그럼 제가 쓴 이 많은 공식들 중에서 어떤 걸 써먹어 볼 수 있을 거냐? 여기가 지금 원래 직각삼각형에 직각되는 부분인데 B에서 A까지 이렇게 제곱을 시켰을 때 그럼 A 찍고 A에서 수선의 발 중간까지 그 다음에 다시 A에서 끝까지 얘는 둘의 곱이 같은 거죠. 이 공식을 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AC의 전체 길이를 알아와야 하는데 그건 또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AC의 제곱과 같다 라고 해주시면 자, AC의 제곱은 그러니까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에요. 81 플러스 144 더하면 225고요. 이건 15의 제곱입니다. 빗변인 AC가 15cm구나.
내가 지금 AB의 제곱이 AD 곱하기 AC 이걸로 풀기로 한 거죠. 얘 제곱이 풀곱이랑 같다. 이걸로 풀기로 한 거죠, 지금. 그래서 9의 제곱은 AD 곱하기 15. 그러면 AD 완전히 다 정수로 나눠 떨어지진 않고요. 5분의 27로 3으로 약분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가 문제 정답인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시간 좀 드릴 테니까 842 정리하시고 예, 846까지 보실게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거 풀이하기로 했으니까 얘네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일단 5, 3 나온 거 가지고 AH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H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을 더하면 5의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AH 제곱이 25 빼기 9, 즉 16이어서 4의 제곱이네, 4의 제곱. 그래서 AH는 4cm가 되어야 한다. 센티미터죠. 문제에서 ABC의 전체 넓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AB를 구하든가 아니면 내가 AH를 구했으니까 BC를 구하든가. BC를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뭘로? AC의 제곱을 이쪽 제곱이 네 C에서 H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다. 이걸로 네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의 제곱이 네 3 곱하기 BC와 같다. 그러면 BC가 3분의 25cm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이 3분의 25인 거니까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AH 4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약분을 하시면 네, 3분의 50이 된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44는 AD의 제곱과 BD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사실 이렇게 뭐 AB 더하기 BD도 아니고 뭐 AB, BD 따로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안 예쁘게 정답을 구하라고 한다. 아, 그럼 AB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가운데 6 나와 있고 양 옆에 4 나와 있는 거 보니까 BD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어요. BD까지는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D의 제곱이 BD 곱하기 CD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BD의 길이가 9라는 거 알 수 있죠. BD 9. 자, BD 자체는 9인데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뒷변이 AB고요. A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인 여기가 지금 내가 9라고 발견을 여기 한 거잖아요. 9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계산하시면 81 더하기 36인데 더해서 117로 제곱수가 되는 게 없어요.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게. 그래서 이 값 자체를 그대로 계산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117 더하기 BD 자체는 9니까 9의 제곱, 즉 81을 한 번 더 더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81 더할 거니까 198 이렇게 되겠네요. 숫자보다 198.
자, 그 다음에 845. 문제에서 EF 여기 가운데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6과 8을 이용해서 여기서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BD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해서 네, 36 더하기 64니까 더하면 100이고요. 아, BD는 10cm겠구나. 자, BD가 10cm인데 EF 가운데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A, B의 제곱을 해서 그게 BE 곱하기 BD랑 같다 이런 식으로 공식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6의 제곱이 BE 곱하기 BD BE 내가 구해야 하는 거 BD 전체 10cm 이렇게. 그러면 BE의 길이가 10분의 36 라는 얘기가 되고요. 약분하시면 5분의 18이죠. 자, 얘들아 BE는 구했는데 BE의 길이랑 DF의 길이가 다를까? 네, 같겠죠. 우리 그게 한 번 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합동이잖아요, 그쵸? 합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DF도 역시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DF도 똑같이 네, 이 5분의 18cm다. 그럼 가운데 EF는 전체 BD에서 예, 나머지 두 개를 뺄 거죠. 5분의 18짜리 두 개를 빼겠다. 5에서 10에서 그러면 5분의 50 그래서 5분의 36 빼기 5분의 14 네. 그래서 5분의 14cm가 정답. 자, 846 볼게요. 열심히 도형 공부를 하던 와중에 등장한 좌표표면. 네. 문제에서 정답으로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역시 가장 빠른 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직각으로 쭉 가는 게 이게 거리예요. 만약에 이 부분의 길이를 지금 이거 알려달라는 거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알 수 있는 길이가 있다면 찾아야겠죠. 자, 여기를 점 A라고 해보겠습니다. A의 좌표랑 B의 좌표를 먼저 구할 거예요. A의 좌표랑 B의 좌표. 근데 A는 X축 위에 있고요. 이렇게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린 X절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예, 그런 게 있었어. 자, X절편을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하냐? Y가 0일 때, 그렇잖아? X축 위에 Y좌표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Y가 0일 때의 X값 구하는 걸로 네, X절편을 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식을 더 Y는 이런 식으로 정리 굳이 안 해도 돼. 하지 마시고 Y 여기다 쳐. 3X 플러스 36은 0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2지. 그러면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2,0인 거라. 그럼 같은 방법으로도 B의 좌표를 구해주실 수 있겠죠? B는 Y축과 만나는 부분이니까 B에 관련돼서 구하는 거 Y절편 구하는 법을 따라가면 되고요.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0이에요. 다 0,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해서 Y값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어디다 0 대입하는 거냐면 요 식에다가 0 대입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x에다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36만 나오겠죠. 앞에 첫 번째 항은 사라지겠네요. y가 9다. 그렇다는 건 b의 좌표를 말하시오라고 했을 땐 0,9인 거나.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척을 하고 있지만 A, O, B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는데 당연히 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왜냐? 좌표 평면 자체가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를 가정하고 있으니 수직이 아닐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AO의 길이는 0부터 마이너스 12까지니까 네, 길이 자체는 12, 길이 자체는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를 제곱 더하기 제곱해주면 AB의 길이까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계산하시면 225이기 때문에 AB가 15가 나옵니다. AB 길이가. 선생님, 근데 AB 길이는 왜 구하셨어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건 바로 5부터 여기 수선해발 내렸을 때 최단거리예요. 여기를 H라고 해볼까요? 내가 지금 여기 알고 싶은데 여기 15를 알아야만 아무래도 높이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이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얘 이용해서 OH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2 곱하기 9. 물론 넓이는 2분의 1까지 해주는 게 맞지만 어차피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을 할 거니까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얘네들을 둘씩 곱한 게 서로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OH의 길이는 일단 15분에 12 곱하기 9 써놓고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할게요. 그러면은 네, 4, 5네요. 약분 끝났으니까 OH는 5분의 4고 36. 이게 정답이다. 오늘 숙제를 뭐라면 뭐지?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1학년 거 낼 거야. RPM을 많이 낼까? 고쟁이를 조금 낼까? 어떻게 생각해? 둘도 내지 마?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 질보다냐. 뭐라고? 쟤는 진짜로 못해. 진짜로 못하면서 지금까지 뭐 그럼 그 가짜로 못해본 거였어? 어? 저는 RPM 풀기 시켜야겠다. 어디 풀기 시키지? 뭐? 어? 고생이. 고쟁이 다 별표처럼 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쟁이 그럼 숙제 안 하고 이게 한번 그 뭐지 일요일 날 전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쓱 보고 역시 어렵군 별표 이러고 숙제 끝. 이렇게 했지. 근데 그 시험번에 다 달라서. 근데 입체 도형의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몇몇 학교를 빼고는 네, 안 들어갈 리가 없어. 입체 도형을 내겠습니다. 시험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뭐지 그냥 설명했잖아요. 다면체, 회전체.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내신 대비를 하면은 사실 내신 대비 끝나고 2주 정도 다시 선행을 해요. 그냥 끝이 아니고 빠이빠이가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선행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했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랑 나머지 네, 경우의 수랑 확률 정도까지 하고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네, 종강할 겁니다. 언제 개강하냐고요? 바로 이틀 뒤. 아닌가? 아니다. 미안. 오해 소지가 있었어. 1월 2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이 수요일이야. 아직 좀 못 얘기긴 하지만 금방 간다고 시간. 12월 29일. 그냥 쉬어. 원래 쉬는 날 아닌데 쉬기로 했어. 그래서 이때 종강하고 이때 우리는 블랙라벨과 함께 개강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금방 때는 숙여. 응, 놀아. 넌 새해니까 놀아. 4일 놀아. 종강때 숙제 어떻게 내줘? 그 정도는 네 종강때 숙제 내지. 그러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숙제가 안 되지. 계획문을 꺼내보실까요? 필기를 간단하게 할 건데,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 물론 문제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내신 대비하면서 좀 미리 그냥 같이 보면 좋을 것만 뽑아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보려고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왜냐면 이전에 이미 썼던 거긴 해요. 하지만 다시 복습할 거면은 꼭 써두시고 내가 까먹었다 그럼 다시 써 그러면은 근데 내 머릿속에 잘 있거나 내가 필기를 잘 찾을 수 있다 하면 되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인데 뭐냐? 그냥 삼각형만, 직각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 형들이 더 붙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이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세 개의 변을 한 면 길이로 삼는 정사각형들을 붙여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정사각형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 그 다음에 AC를 역시 한 면 길이로 삼는 그럼 좀 더 길이가 좀 작아지겠죠, 넓이가. 이런 정사각형들을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그 변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전부 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고 여기를 S3라고 할게요. S는 보통 넓이를 나타낼 때 쓰는 대표적인 기호 중에 하나고요. 넓이가 정사각형 더하기 정사각형 제일 작은 거랑 중간 사이즈 정사각형을 더하면 가장 큰 사이즈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1이라는 건 정사각형 얘의 넓이인데 정사각형 넓이는 한 면 길이의 제곱이잖아. 한 면 길이 그 AB의 제곱이라고. S2 자체는 우리가 AC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S3 역시 그게 BC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곧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넓이가 얘네들이 합이 서로 같구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살짝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면 A에서 BC 통과하면서 여기 정사각형의 한 면 끝까지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S2의 넓이는 여기랑 같아요. 그거에 관련된 설명은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 안 할 거예요. 이제 좀 오래 걸려서 선생님이 오늘 안 할 거고요. 근데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1의 넓이는 이게 좀 같다며. 나머지 직사각형이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걸 하나 더 해볼 건데 뭘로 해볼 거냐면 일단 직각삼각형도 그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각 편을 지름으로 하는 환원을 그릴 겁니다. 환원을 그릴 겁니다. 환원을 BC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랬을 때 역시 중간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의 반원의 합은 네, 가장 큰 반원 사이즈랑 같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여기 지금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소문자 B 이렇게 성분이 좀 쓸 게 많아서 쓰기 싫어서 이렇게 소문자로 표기를 해볼게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지금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다 라는 순서로 만족을 하겠죠. 빗변을 A로 삼았으니까 지금은. 지름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거거든요. 내가 S1에 대해서 직접 지금 문자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반원의 넓이는 원 넓이의 반토막 2분의 1이에요. 원은 파이 R 제곱으로 구하잖아. 지름이 C야. 반지름은 반지름이니까 2분의 C겠지. 그러니까 지름이 C야.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치면은 2분의 C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반원이니까 여기까지는 원넓이 반원이니까. 그럼 뭐가 돼? 이게 지금 C도 제곱되고 E도 제곱되거든요. 그럼 분모가 2, 2, 2야. 그치? 그러니까 8 정리하자면 8분의 파이 C 제곱으로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파이를 통째로 숫자로 보고요. C 제곱을 옆에 문자 곱으로 쓴 거예요. S2도 똑같이 해볼까요? S2는 지름을 B로 삼는 그런 반원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그럼 역시 원래 파이 곱하기 4분의 B제곱 2분의 1이니까 8분의 파이랑 B제곱이 나오는 식이 나오겠죠. S3 똑같이 한 번 더 쓸게요. 그럼 이거는 지금 A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식이잖아. 빗변이 A니까 양변에다가 8분의 파이씩 곱하면 모든 항에 다 8분의 파이를 곱해야 한다.
그 양변에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식에 양변에 8분의 파이라는 숫자를 곱한 거야. 그러면 요거 각각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원이든 반원이든 정사각형이든 제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쓰는 게 제곱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비슷한 이유로 작은 거 두 개가 가장 큰 거랑 똑같다라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원들을 보통의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 뭐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이름에 나오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이 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이거 자체를 이름을 외우실 필요 없는데 문제에서 히포 어쩌고 나온다. 아 저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해야지. 오늘 뭘 자꾸 이렇게 하세요. 자 이번에도 또 직각삼각형인데요. 반원을 또 제가 그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하나, A, 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하나, 그 다음에 B, 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하나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반원을 밑으로 아까 여기 밑으로 그렸잖아요. 위로 그릴게요. 위로 그리면 무조건 그 반원의 호가 무조건 A를 같이 지나요. 무조건 조금 더 상징적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작은 반원 양쪽에 두 개 먼저 그리시고 마지막에 큰 반원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 큰 반원의 호가 A를 통과합니다. 예, 무조건. 그리고 어딜 물어보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저게 원과 부채꼴 파트에 나옵니다. 우리가 1학년에 시험 보는. 저기 나와요. LPM에 있어. 원과 부채꼴 공부해야 되는 사람은 이거 같이 풀 거야. 근데 그때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가장 큰 반원까지 다 색칠한다고 쳤을 때 왜 눈에 보이는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하려면 일단 여기 그지? 지름이 A, B 얘 그지? 얘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랑 그치? 그 다음에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있잖아. 얘를 일단 다 더하고 난 다음에 뭐 해? 색칠 안 된 부분을 빼야지. 이걸 빼야지. 그치? 이렇게 하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맞아 아니야? 그치? 실제로 1학년 RPM 문제나 고생이 같은 거 푸실 때 여러분 이렇게 푸실 겁니다. 이 방법으로 풀 거예요. 그런데 풀다 보면은 굉장히 놀랍게도 내가 열심히 파이 어쩌고 파이 R제곱에다가 반원이니까 2분의 1도 열심히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아니 이게 S1이고 이게 S2고 이게 S3라면 그치? 이렇게 위로 올라간 반원이나 아래로 올라간 반원의 넓이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없어집니다.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다. 아, S1, S2의 합이 S3랑 같아서 저 파이 관련된 부분 싹 다 사라지는데요. 네,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보시면 파이가 안 나와요. 네, 값의 파이가 다 사라져서 네,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거를 그대로 좀 냅둘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실판 아직 안 지울 거고 쌤 위에 문제 제가 몇 문제 고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칠판에 쓴 번호에 대한 문제 푸시면 돼요. 여덟 문제. 네, 8문제를 지금 풀게요. 시간 짧게 드릴게요. 13분. 이거 8문제 노트에 푸세요. 네, 제가 쓴 번호. 저기 칠판에 써 있습니다. 이쪽에. 가장 뒤에 있는 874, 875부터 좀 할까요? 874번을 보시면 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정확하게 각 직각삼각형에서 각 세 변을 지름으로 해서 반원을 그렸는데 이게 위에 겹치게 그리면서 색칠된 부분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그 색칠된 부분은 삼각형 넓이랑 똑같다고요. ABC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AC의 길이를 알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직각삼각형이 12, 13 나와있고 여기 몰라. 그러면은 x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13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익숙해서 사실 금방금방 푸실 것 같아요. 네, 숫자가 사실 비슷한 게 계속 같이 나오고 있죠. 계산하시면은 25고요. x의 값이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 밑변 높이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한번 AC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네,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색칠된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와 같지로 푸시는 거다. 그러면 30 제곱센치가 되겠죠. 874번은. 그 다음에 875 역시 색칠된 부분이 그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여기가 20이고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x, 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20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2x제곱이 좌변이고요. 동류함끼리 계산하시면 개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게 400이래요.
x제곱이 20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수들은 200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수를 제곱해서 2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를 x를 못 구하는데 문제를 어떡하지? 하고 문제 잘 보니까 문제에서 궁금한 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자체예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넓이야. 그지? 2분의 1 x제곱이 필요했던 거네. x제곱이 200인 건 알잖아. x제곱 자체가 200인 거는 알기 때문에 x제곱 자리에다 그대로 그냥 x제곱을 그냥 한 문자 취급해 주시고요. 200을 그대로 넣으시면은 100 제곱센치가 된다.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3번이고 75번은 100 제곱센치가 정답이에요. 거꾸로 가는 이유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지우려고. 그 다음에 871. 자, S1, S2, S3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S1과 S2의 합은 사실 S3랑 똑같습니다. 그죠? S3 더하기 S3. 그러니까 이 S3라는 거지. 근데 S3라는 게 뭐야? 반원이잖아. 그지? 반원인데 그게 두 개 있어. 두 개 있으면 원이지 원. 다시. 자, S3 자체는 뭐냐면 이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 반원이에요. 근데 그걸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된다면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가 되고요. 반지름은 5죠. 그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정답은 25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72는 BC하고 밑에 안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반원을 하나 더 그리면 얘의 넓이가 S1 더하기 S2랑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원 BC의 넓이는 계산하시면 2분의 81파이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15파이 더하기 2분의 51파이 하시면 앞에가 2분의 30인 거니까 더하면 2분의 81 나오겠죠? 그럼 반원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반지름 BC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이겠지. 이거 지름으로 삼았으니까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2분의 81 파이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파이 없애시고 2분의 1 없애시고 r제곱이 81이다. r은 9네 9. r은 반지름 길이니까 BC는 지름이잖아요. BC의 길이는 18인 거죠. 그 다음에 873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만 더 구해줍시다. 그러면은 4cm가 지름이라면 반지름은 2cm고요. 그러면 이 반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2파이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는 두 개를 더한 거지. 18파이 더하기 2파이. 얘는 18파이 더하기 2파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20파이 제곱센치가 정답이다.
자, 앞으로 넘어가셔서 851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 여기 정사각형 더하기 정사각형이 제일 큰 정사각형이라고. 지금 거기 가운데 54, 80 써있는 게 길이야? 길이야? 아니지. 키가 넓이잖아. 넓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x제곱센치다. 이러면 여기에 지금 54 있고 80 있고 이렇게 되잖아. 이거 자체가 넓이래. 제곱해서 이 변의 길이는 모르겠는데 이 정사각형 넓이가 54고 정사각형 넓이가 80이래. 그럼 x 더하기 45가 80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x는 26. 왜? 이미 넓이로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사각형은 각 변의 제곱이지.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제곱이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8호 2 안 할 거고 8호 3 풀려고 그랬죠. 밑에 4번, 5번을 좀 먼저 볼게요. A, D, B가 2분의 1, B, F, N, L과 같니? 4번 먼저 볼게요. 4번. 이 넓이가 얘랑 같아. 그치?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그러면 A, D, B는 요거란 말이야. 정사각형의 절반. 그러면은 B, F, M, L의 2분의 1과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4번 맞아요. 근데 A, B, C가 AC, HI의 2분의 1이에요. AC, HI 2분의 1. 네, 그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5번은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같습니다. SAS 합동이어서 같아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여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도인지 모르겠으나 90도랑 점 찍은 데까지, 점 찍은 거 90도까지 둔각도 크기가 같습니다. SAS 합동을 만족해서 저기 다른 변의 길이도 같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 파트에서는 그냥 정사각형 넓이를 잘 찾아서 풀 수 있는지까지만 공부를 할 거고요. 다른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12월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정사각형 넓이랑 직사각형 넓이를 비교하는 문제 중에서 854는 FM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직사각형 AL, FM 이 넓이랑 뭐가 같냐? 정사각형 A, E, D, C랑 같습니다. 근데 정사각형 A, E, D, C는 AC의 제곱과 같죠? 계산법이. 그 다음에 A, F, M, L은 직사각형이야. AFL 원래 여기까지 해야 정사각형인 거고 얘는 직사각형이야.
근데 문제에서 FM의 길이를 알고 싶대. 그래서 AF 곱하기 FM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을 할 거야. AC의 제곱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FM을 알고 싶으면 얘를 더 찾아야겠네. AF를 더 찾아야 하는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면 AB랑도 당연히 길이가 같겠죠. 그럼 AB의 길이를 어디서 알아오냐?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을 낀 두 변이 이것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B의 제곱이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과 같다 해서 AB의 길이가 13cm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AF랑도 같기 때문에 한 변 길이라서. 그래서 FM의 길이는 13분의 144가 된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167쪽에) 있고요. 자, 886 문제에서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점 A를 출발해서 한 바퀴 감싸서 이렇게 갔다가 뒷부분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최단거리를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최단거리 문제는 전개도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라인을 볼펜으로 빨간 선을 따라 그렸어. 그리고 나서 휴지심에서 그리고 나서 펼쳤어. 그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하는데 원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A, B를 기준으로 내가 잘랐다. 그럼 다시 A, B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만날 테니까. 그리고 그 A라는 점에서 이쪽 점, 전개도 기준으로 이 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최단거리는 항상 선분의 길이다. 이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최단거리가 15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A부터 A까지 이 옆면의 가로는 얘 둘레랑 일치하죠. 그래서 12파이다. 그거 가지고 높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뭘로?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제가 이거 피타고라스 때문에 지금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전개도 그림이 1-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근데 887은 조금 더 어려운데 어떻게 간 거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찍고 이게 돌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감아. 지금 이거지. 그랬을 때 내가 전개도상에서 A, B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피타고라스 자체보다도 지금 공사 여러분들 설명드릴 건 이거야. 이 라인의 전개도상에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 갔다가 이해되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감싸고 한 번 더 감쌌어. 이렇게 잘랐어. 중간에 요 점 있잖아. 이거 이렇게 끊어서 봐봐. 그럼 얘랑 똑같지? 정확히 가운데에 이 점이 있고요. 얘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다음에? 일로? 가 아니라 저 그리고 펼치면 이렇게 돼요, 선이. 저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보기가 있으면은 이런 걸 고르더라고. 이 그림이 아니라 저 그림이어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설명드렸고. 그래서 저 길이를 구하는 건 1학년 문제에서 못합니다. 근데 이제 2학년 문제부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것까지 한다.